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도 KB부동산 연간 주택 관련 보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난번 첫 번째 영상이 좀 반이 잘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겐 감사합니다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만, 네, 반말도 아니고, 네, 자, 오늘은 각 지역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 점검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남구 압구정 실거주 2년피에게는 발빠름 조합 설립 추진을 해서 보신 것처럼 이 재건축 사업 위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이 미성, 현대, 한양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워낙 그 입주 여건 때문에 빨리빨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강남 대치 토지 거래 허가 구형 지적에도 학군 수요는 지속이다. 네,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락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 그 입주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갭 투자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군 수요는 워낙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치동 인근 주요 학군가를 보셔도 돼요. 지하철역 노란색, 네, 그런 다음에 주요 학군, 네, 주요 학군 이렇게 네 있고, 네, 주요 학원가, 네, 학원가 있죠. 이렇게 길게 넓게 펼쳐서 이쪽에 보면은 아이들이 주말에도 일요일에도 바글바글합니다. 낮에도. 네, 네, 주요 아파트 단지 이렇게 네 있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요 단지 아파트 중에서도 레미안, 대치필리스, 아파트, 이제 둘 다 이제 같은 라인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매 가격이 짜자자잔, 네, 30억, 네, 80억이니까 30평형이겠죠. 대치필리스 전세 네, 최근에 갑자기 올라가는 거 보였습니다. 아파트도 시종일관 쭉 올랐고요. 전세도 한동안 보합 상태다가 19년부터 꿈틀꿈틀해도 20년에 확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강남 개포 마지막 남은 주공 67단지까지 조합설 임박. 그래서 강남 개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새로운 아파트로 현재 변신 중에 있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아파트 개포 주공 아파트는 워낙 좀 조용하고 또 이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보시면 네, 아파트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휑하다는 느낌도 사실 있기는 해요. 아파트만 있으니까. 하지만 그 아파트들이 전부 다 새로 네 재건축되면서 뭐 천지개벽 이런 표현을 할 만큼 새로 바뀌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1, 2, 3, 4 네, 다 새 아파트, 7, 8, 9, 10 다 새 아파트, 5, 6번만 아직 새 아파트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 6 얘네들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쪽이 다 이제 새 아파트로 변경이 됐죠. 이 중에서도 특히 가장 세대수가 많은 건 1번 DH 퍼스트 아이파크입니다. 6,700 가구나 네. 나오는 거죠. 2024년 1월달 입주 시기이긴 한데요. 아직은 뭐 그냥 뭐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완료 2, 3번 네 그다음에 착공 10번 네 그런 다음에 입주는 이미 포레스트 루차임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개포가 많이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초바포 네 또 하나의 아래팍 반포레면 원베일리 내년 분양 앞두고 기대감 구조 그러니까 올해인 거죠. 그래서 원베일리가 이번에 네 상당히 높은 분양가를 한 덕분에 사업성이 좋아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하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원베일리 그리고 신반포 2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또 이제 그 메이플 자이라는 또 것도 이제 하고 있기는 한데 한신 네 해서 네 어쨌든 보시면 반포 앞 크로리버팍 쭉, 네, 거의 33, 4억, 네. 서쪽 아파트 평당가 30억 정도, 서울 아파트 평당가는 뭐, 요 정도. 그래서 뭐, 4천만원대 상당히, 네, 높은 것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씩이나 네, 비싸. 그래서 이 반포 쪽은 이 옆에 있는 또 반포 주공 아파트들이 전부 다 변하고 또 이쪽도 뭐, 반포 센트럴이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상당히 많이 새 아파트로 들어서다 보니까 그만큼 뭐 강남 서초나 이런 쪽은 워낙 그 입지도 좋고 가격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오래된 아파트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는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파, 가라 임대차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헬리오 시티라고 써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좀
원래는 전세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들어가 입주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헬리오시티 매매 가격 전세가 유치를 보면 6.6에서 11.8억,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15.6에서 19.4. 사실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전세 가격은 좀 덜 오른다 할 수 있는데 좀 이 기울기를 보더라도요. 네, 얘의 기울기에 비해서는 얘의 기울기가 훨씬 더 그러니까 크다라고. 실제로 6.6에서 11.8억 이면은 5억 정도, 네, 얘는 4억 정도이니까요. 확실히,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 평당 전세 가격 증감을 보더라도요, 18년하고 20년을 보면 20년에 확실히, 전부 다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송파, 잠실 재건축 진행은 쉽지 않으나 기대감은 여전히 큰 편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기부 체납이 현재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부 체납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하지만 많이 해야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250, 300, 250에서 500. 네, 그만큼 용적률을 많이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 저걸 할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서식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0, 500건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조합원 플러스 일반 분양.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만큼 50% 정도 늘어난 만큼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250% 나왔기 때문에 일반 분양으로 250% 정도를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사업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할 것 같다. 그래서 잠실 주요단지 매매 가격 지색을 본다 하더라도 19년 11에서 20년 11면 전부 다 올라갔다는 것. 특히 주거단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잠실, 이쪽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송파 위례 분양시장 호황과 교통 개선에 대한 기대감. 네, 특히 위례나 이쪽은 이쪽 위례 이쪽은 아무래도 교통이 제일 아쉽죠. 왜냐면 딱히 들어가는 전철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위례 경전철 트램 이런 것들을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제 될지 됐다 했는데도 지지부진되고 있으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호선과 8호선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것만 그 위례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교통편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동작 흑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개발 지역으로 투자 수요 집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시는 것좀 2년째 접어들은 아크로리버하임이 20억, 강남 쪽도 아닌데 이제 20억까지 갔다는 것도 상당히, 물론 이제 그렇게 치면 마레프 이런 데도 20억 정도까지 가기는, 20억 약간 안 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긴 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 리버하임이 있었죠. 그래서 이쪽에 전부 다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또 이제 한강, 또 강남 접근성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보시는 건 리버하임이 재건축 재개발되고 가격 오르고, 그 다음에 한강 센트럴빌, 여기서 쫙 명수대 현대, 명수대 현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조망권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충분히 되긴 한데, 바로 앞에 사실은 올림픽도로 이런 게 있어서 좀 시끄러운 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한강 조망권만으로도 충분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오면은 리버하임을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명수대 현대가 재건축된다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영등포구, 여의도 더딘 재건축 사업에도 인프라와 교통 개선 영향 증가.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부선, 신림선, 신안산선, GTX 비노선까지 전부 다 여의도로 갑니다. 여의도는 국회 의사당이 있어서 그런가요? 국회의원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교통이 이제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는 엄청난 여의도 주 철도 계획을 보시더라도요. 엄청나게 쫙쫙쫙이네요. 그리고 또 파크원이 이제 되는 거죠. 여기 현대백화점이 들어서 그 이후에 옆에 있는 많은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을 이제 거의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70년대 건축된 아파트들이니까요. 강남은 되는데 여의도는 안 된다는 건 좀 의아스럽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현재 분위기가 그 서울과 그리고 정부 약간 좀 다툼이 있다 보니까 해결되면 쫙 가겠죠. 그 다음에 양천구 목동 전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주택 가격. 그러니까 안전진단 통과를 한다는 게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D등급을 받아야 좋은 거잖아요. 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등급을 받아야 환호를 한다는 게, 네. 그래서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시장 군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단 요청하면 이런 식에 의해서 D등급을 받아야지만 조건부 재건축, 적정성 검토를 해서 재건축을 하던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2등급을 받으면 곧장 재건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긴 합니다만, 네, 뭐 어떻게 그래서 목동 신시거리 1사단지 보면 전부 다 이렇게 1에서 14단까지 전부 다 쭉 있는데, 현재 이번에 또 여기 있는 거 용적률을 좀 올린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 여러 가지로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워낙 튼튼하게 졌다. 뭐 이런 생각은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 마곡, 다양한 기업 입주와 마이스 개발 본격화입니다. 네. 마이스라는 것은 이제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등이 이제 거기서 개최되니까 그만큼 이제 유동인구 플러스 출퇴근 인구들이 많아지니 그만큼 그 근처에 있는, 네, 집주 근처에 있는 집들을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된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 마이스 복합단지가 어느 정도냐? 8만입니다. 네, 서울역 5만, 잠실 스포츠 33만. 네, 잠실 스포츠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하지만 스포츠라서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상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거 상주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곡 엠벨리 주요 단지 매매가 보시면 14단지가 이렇게 쫙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8단지 전부 다 보시면 12억에서 10억 사이, 11억 사이에서 이제 다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북구. 네, 근데 강북구로 갈 때 왜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 그래요? 약간 기분 나쁘네요. 네, 어쨌든 마포 아현 신축 단지 입주와 정비사업 추진 후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 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레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신촌 그런자에 또 3월에 마포 프레스트자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의 매매 전세 비를 본다라고 하면은, 네, 매매 가격은 쭉 올라갔죠. 전세 가격도 쭉 올라갔는데 그 전세율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세율은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서 50% 후반인데 17년에는 거의 60% 후반이었거든요. 네. 과연 여기까지 올라갈 것인가? 얘가 여기서 좀 더 올라갈 것인가? 그게 관건이겠죠. 얘가 내려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 아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 염라 4, 5구역에 마레프 이쪽에 있고, 프레스자에 있고, 이쪽에 이제 그랑자에 있었고요. 네, 마포자에 이쪽에 있고, 홍덕, 또 염야 이쪽에 또 이런 것들이 현재 재개발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또 이제 부가형 구간도 전부 다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로 다 들어섰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마포, 상암, 강북 횡단선 승인되었으나 교통 문제 해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마포구에서 이제 상암으로 가는 이제 이런 강북 횡단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보시면 동부선, 명목선, 네, 그다음에 목돈선, 서부선, GTS, AB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DMC 이쪽에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칠런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 네, 플랜카드나 이런 것도 많이 현지 이쪽에 임대주택 같은 것 때문에 많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암동, 성산동, 상암동 월드파크 산담지 보시면 현재 1억 정도 되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한 6억 약간 넘고, 성상시험 같은 게 네, 8억 후반 9억 정도. 네, 성상시험 같은 게 보시는 것처럼 네, 좀 미미하다가 18년도에 갑자기 재건축 얘기가 나와서 확 올라버렸죠. 네, 그런 다음에 그냥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새 아파트 또는 새 아파트가 될 아파트 이런 애들이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과 한남 시공사 선정에 관련된 3구역 사업 진행. 다만 높은 투자금이 필요하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남동 1, 2, 3, 4, 5. 그래서 이쪽이 한강이 보이는 이제 노란 자딱, 특히 4구역이 네, 가장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이 또 면접해 있죠. 그래서 요쪽들이 현재 워낙 지지부진하고 있는 곳들이라서, 하지만 결국엔 가겠죠. 언제 갈지는 누구도 모르기는 하지만요. 네, 그래서 단독과 다세대 한 평당 평균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 2000년, 20년 다세대가 이렇게 높게 평당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네. 1,001억 2천. 네. 이 정도면 흐덜덜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20평, 30평까지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보통 10평대 정도이니까
그렇게 이미 이것만으로도 한 10억 정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이렇게. 근데 더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얘네들이 건축되면 얘도 뭐 20억대는 그냥 갈 테니까요. 네, 자 그러면 용산구 한강로 용산공원 조성 기대감으로 문의 증가나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단한 공원이 생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이 여러 빌라,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들이 이쪽은 좀 이제 상업적이고 그리고 이쪽 넘어가 여기 동부 이천동이니까 이쪽들이 사실은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분당선이 현재 용산까지 네, 현재 되고 있죠. 그래서 용산에서 더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걸 계획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열심히 강남역까지 가는데 여기는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착공이 신사까지 하고 2단계는 이제 용산까지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 접근성 사실 이쪽이 가장 아쉬웠던 게 동부 이천동 이런 쪽이 가장 아쉬웠던 게 강남 접근성이 사실은 좀 애매하거든요. 물론 버스가 있긴 하지만 불편하죠. 근데 이런 전철이 생긴다 그러면 약간 또 점핑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동부 이천동, 서빙고, 송아파트 이런 곳들이 원래 부촌이었으니까요. 네, 그런다면 성동구 성수 전략 정비구역 4 지구 조합 설립은 완료했으나 아직 초기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1, 2, 3, 4 전부 다 한강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트리마제 뭐 아시죠? 그래서 이쪽 그리고 다 그리 높지 않은 빌라들이 촘촘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한다 그러면 이쪽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 세대가 2,900, 1,900, 1,800, 1,500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대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구간이 이렇게까지 넓은 건 아니니까요. 이쪽은 또 보면 상업시설식으로 해서 워낙 많은 주상복합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서울숲 1스테이트 가면은 네,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16억? 이거보다 좀 더 비쌀 텐데 여하튼 네, 성수동 아이파크 한진다. 그래서 서울숲 1스테이트가 이제 이쪽에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동구 금호동 왕십리 GTS 신호선 확정될 경우 강북권 절도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강남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중요한 도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금호 파크자의 매매 가격이 현재 15억 정도 하고요. 전세가 이 정도 하고 행당 한진다운 매매를 보시면 얘도 한 거의 12억 정도 근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행당 한진다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워낙 조망권이 좀 한강 조망권 보이는 것도 있고 네, 꽤 좋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왕십리역 보시면 네, 이미 2, 5 그리고 경의선, 경의중앙선 그다음에 분당선 네, 있는데 거기다가 동북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통 예정이고 얘는 이제 검토 중이네요. 네, 덕정에서 수원까지 가는 GTS 신호선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 왕십리역은 앞으로도 물론 막상 왕십리역 가면은 솔직히 그건 좀 별건 없긴 합니다. 왕십리역만 좀 이제 새롭게 복합 역세권으로 만들어서 네, 좋긴 하지만요. 그다음에 광진구 광장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 산업형의 변화 도모 중 D등급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게 또 이제 사실은 광장 아파트가 워낙 좋긴 하지만요. 그래서 준공 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보시면 수평 주축과 수직 중축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평 중축은 전용 면적은 85제곱 미만 40% 이내, 85 이상은 30% 이내 등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 아니기는 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또 치면은 이번에 했었던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분양하는 물건은 일반 물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또 이렇게 치면 네. 수직 증축은 14층 이하는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 이내로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장로 힐스테이트가 이제 대장이죠. 얘가 현재 한 17억 정도 하고요. 파크빌, 그다음에 현대 3단지는 리모델링을 현재 이렇게 추진하면서 현대 3단지는 실제로 많이 노후가 돼서 하기는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리모델링으로 되고 있고 극동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죠. 얘에 비해서는. 네, 근데 여기도 한강 조망권이 있는 3단지나 극동 다 한강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들에서 된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네,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노원상계 학군 수요 외 신축 입자 교통 개선으로 실거주자 거주 환경 개선.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계 뉴타운 이렇게 4호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7호선이 이렇게 이 밑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현재 상계 센트럴 프로젝트 1월 입주, 그다음에 5구역 조합 설립, 그다음에 시그니처 2023년 입주 예정. 여기 공공재개발 사업시가 1구역, 네, 사업시 인가신체 2구역. 그래서 이쪽도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또 특히나 이 동북선, 네, 동북선이 괜찮은 게 상계에서 출발해서 또 이쪽에 보면은 사실은 중계의 그 유명한 학원 사거리가 불편한 게 교통이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북선이 곳을 가거든요. 동북선이 간다고 이렇게 하면 왕십리역까지 된다는 것은 2호선의 곧장 이제 결부될 수 있으니까요. 상당히 교통이 개선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수도권입니다. 근데 수도권까지는 오늘 하기에는 너무 기니까 지겨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